예쁘게 지어진 2층의 한 전원주택. 그곳에 참 착한 아들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아들은 어머니의 텃밭을 돌보고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마을 행사에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죠. 요즘 저런 아들 드물어요. 효자 중에 효자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의 안방문이 어느 날부턴가 단단히 닫혀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인간이 6달 동안 지워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유일하게 이상함을 느낀 건 옆집 사는 김할머니였습니다. 아니, 블레는 요즘 왜 안 보이노? 몸이 안 좋아서 누워 계시대요. 근데 그 방 불이 한 번도 안 켜지더라. 밤에도 깜깜하던데. 아프면 불도 안 켜나? 의문은 쌓였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죠. 가족의 일이니까. 사연의 주인공 박불레 할머니는 올해로 78세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일궈낸 농장과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과 자식에게 헌신했고 가장 믿는 사람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죠. 너무나 당연하게 노후를 의지해도 되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텃밭에도 나가고 동네 어귀에서 웃으며 이야기도 나눴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외출을 멈췄고 이웃과의 접촉도 끊겼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치매예요.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요. 말은 자연스러웠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성 치매, 낯설지 않은 병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거짓의 소문이 확장되고 있을 무렵 그 문 너머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선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만 문이 열렸고 식판이 들어왔습니다. 맨밥에 김치 조금, 방 안엔 창이 없고 더운 여름에도 선풍기 한 대만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밤마다 가래가 끓어 기침을 하던 할머니의 목소리는 벽을 타고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저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게 이럴 수는 없어. 할머니는 매일 밤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더 이상 가족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방에 들어올 때는 알 수 없는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졌고 구토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의 기억이 끊어졌습니다. 그녀, 박불레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장남과 차녀. 남아선호 사상이 깊었던 시절,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딸은 음지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그녀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늘 아들만 챙겼습니다. 생일도 졸업식도 병원도 딸의 곁엔 그녀가 거의 없었습니다. 딸은 그 상처를 안고 자랐고 20살이 되자마자 자신을 아껴주는 남자와 결혼해 먼 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도 딸은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순간 박불레 할머니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많은 상속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딸에게는 사람의 인적이 드문 작은 땅 하나만이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제사상 차려줄 자식이 아들 자식이지. 딸 자식이 아니잖아. 그녀는 이렇듯 언제나 아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만 있을 뿐 딸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아들, 딸 구별해? 오히려 딸들이 더 효도하는 세상이지. 옆집 사는 김할머니는 자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불레 할머니 마음속에 신처럼 자리 잡은 아들이라는 존재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남이었습니다.
차로 3시간은 달려야 도착하는 도시. 그 먼 길을 어머니 보겠다고 찾아오는 딸. 하지만 딸 가족이 찾아와도 단 한 번도 반기는 법이 없는 그녀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차별은 친손주와 외손주들에게도 이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도 자신의 상처가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친정을 향한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발길을 끊고 3년이 지났을 무렵 딸은 유산으로 받은 작은 땅 하나를 처분하기 위해 친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새로 지어진 친정집. 마당은 여전히 정갈했고 그곳엔 오빠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 몸이 많이 안 좋으셔. 치매가 심해서 아무도 못 알아보셔.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3년. 그 사이에 자식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심해지셨다니.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도 못 알아보겠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서운했던 감정이 앞서 어머니의 병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을 살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치매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어?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지 그랬어. 급속 진행성 치매라고 하더라고. 1년 전에 증상이 있었고 갑자기 나도 몰라볼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돼버렸어. 성격도 바뀌어서 많이 예민하고 거칠어지셨어. 욕설은 기본이고 무서워서 우리 애들도 옆에 가지 못해.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잠깐 얼굴만 빨리 보고 나오는 건 괜찮지? 안방에 계셔?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의사도 괜히 자극 주면 안 된다고 면회 금지하랬어. 오빠의 답변은 단호했고 순간 당황하는 듯 보였던 새언니는 곁눈질로 그녀를 흘겨보았습니다. 둘의 행동에 딸은 뭔가 이상함 느꼈고 왠지 꼭 어머니를 만나봐야 할 것 같은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갈 것을 대비해 설치해둔 CCTV를 보며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 오빠에게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이 보살펴주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조만간 다시 찾아뵈면 된다는 생각으로 친정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딸은 자신이 처분하려던 땅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6개월 전에 선산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보러 오셨어. 혼자 말도 또렷하게 하고 서류도 꼼꼼히 챙기셨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치매라고 해서 깜짝 놀랐지. 치료는 잘 받고 계시지? 딸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오빠는 분명 어머니가 1년 전부터 심한 치매로 외출도 못하고 혹시라도 실종될까봐 CCTV까지 달았다고 했는데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솟구쳤습니다. 딸은 수첩을 꺼내 6개월 전 어머니가 다녀갔다는 날짜를 확인하고 그 무렵 어머니가 들렀을 가능성이 있는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고지혈증과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야 했기에 혹시나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박블레 어르신이 여기서도 치매 검진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선별 검사나 간단한 정밀 검사 정도는 가능해서 진행해 드렸고요. 노인 우울증 초기 경향은 있었지만 기억력은 나이에 비해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께 우편으로 결과 통보도 드렸는데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 그 순간 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단지 병 때문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아니겠지? 딸은 빠르게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고를 위해 보건소 진료 기록이 필요했지만 딸에게는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길로 동사무소 복지센터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보건소에서 박블레 할머니의 진료 내용을 안내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딸에게 검진 결과 내용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러한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했고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이던 공무원은 누군가와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 한참 동안 얘기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경찰분께 협조 요청을 했고요. 같이 현장 방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 기록은 저희도 함부로 열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찰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따님께서는 학대 의심 신고 접수를 해주세요. 보통은 미리 약속하고 방문을 하지만 오늘은 예고 없는 방문이라 보호자께서 거부하시면 다른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현장 방문은 급습으로 진행이 되었고 공무원과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들은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배우자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치매 어르신을 직접 만나야 하는 이유를 아들에게 설명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지금은 만나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학대 신고가 함께 접수되었으니 확인만 해주면 빨리 돌아가겠다고 차분하게 설명을 이었습니다. 아들은 학대는 없었다는 말만 할 뿐 어머니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확인의 절차는 거쳐야 함을 다시 설명한 경찰은 학대 정황이 없으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될 거라는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의 거부는 계속되었지만 경찰은 내부로 강제 진입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결국 잠긴 방문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열쇠는 없었기에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그 방 안에서 몸은 야위고 눈빛은 텅 빈 한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 박불레 할머니였습니다. 어둠 속이 익숙한 듯 그녀는 순간 방 안으로 들어온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엄마야? 불레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얼굴.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딸은 무너진 듯 울고 있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냄새나는 이불과 더러운 주변 환경도 이 순간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은 왜 어머니를 감금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불레 할머니 역시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시골 땅까지 합쳐 10억 원이 넘었죠. 문제는 그 재산 대부분이 아직도 할머니 명의라는 것. 더불어 증여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어머니. 아들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쉽게 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정신적 판단력이 떨어진 고령자가 있을 경우 자식이 후견인이 되어 법적 재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아들은 자신이 후견인이 되기 위해 어머니를 심신미약자나 치매 환자로 만들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보건소에서 어머니의 치매 상태를 체크하는 결과서가 날아왔고 정상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아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어머니가 외부 활동을 못하게 감금을 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치매가 급속히 진행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이후 아들은 어머니의 약을 바꿔치기해 어머니의 인지력을 낮추고 환각제를 먹여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녹취를 수집했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을 없애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법원에는 감정서와 영상자료, 조작된 병원 진단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렇게 후견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결국 폐륜을 저지르는 잔인함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히려 치매에 걸린 노모를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모시는 착한 아들, 며느리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여동생과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고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아들은 자신의 허술한 대처에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박불레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전신이 탈수 상태였고 영양결핍, 저체온, 욕창, 폐렴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반년 만에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노인 학대, 감금, 재산 강탈, 공문서 위조 등 복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서 보호 조치한 거다라는 그의 주장은 부동산과 보건소 기록, 다시 시행된 치매 검사를 통해 거짓임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박불례 할머니는 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병원으로 옮겨 회복 중에 있으며 조금씩 미소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 차별받아온 딸의 삶이, 그 상처가 사과 몇 마디로 단시간에 치유될 수 없음을 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게 효자라고 소문났던 사람이 우리가 다 속았네. 불례 할머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마을 이장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봤어야 했는데 가족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네. 마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어떤 이는 후회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아이들은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배시모는 전원 유죄를 인정했고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그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아들은 징역 6년, 며느리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학대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노인 학대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건의 83.4%가 가족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면 그 방의 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조용한 이웃집, 갑자기 안 보이는 가족, 그럴듯한 핑계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 번의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학대는 더 은밀하고 더 잔혹합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가족의 일이라는 말로 덮어서는 안 될 진실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를 보셨다면 신고해 주세요. 효도는 부모님이 편안히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도 큰 집을 사드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내 자식들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부모님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외로우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몸은 점점 불편해지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집니다. 그런 부모님께 우리 자식들이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흘러갑니다. 부모님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어린아이 취급하지 마세요. 판단력이 떨어지셨다고 해서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마음까지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여전히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님에겐 여전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세요. 비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그 이야기 속에는 부모님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효도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완성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비싼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함께 밥 먹는 게 더 의미 있습니다. 명절 때만 찾아뵙는 것보다 평범한 주말에 그냥 안부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며 찾아뵙는 게 더 감동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시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곁에 있을 때 더 행복해 하십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부모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하시며 조용히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해드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부모님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여러분도 곧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